네,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02786-102-1023. 예, 2대의 전화기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여튼 제가 요즘 더 상담을 많이 해드리기 위해서 예, 전에보다 시간을 약간씩은 좀 짧게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야 한 분이라도 더 해드리잖아요. 그죠? 대신 또 중점적인 거는 제가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2대의 전화기 열려 있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전화 빨리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어디서 누구세요? 네, 여기 성남이에요. 성남이요? 네, 성남의 성함이? 이경숙. 이경숙님이요? 예, 그래요. 연세가? 저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아주 많으세요. 네, 아주. 그래요. 일단 우리 그럼 경숙님은 주식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한 몇 년 됐어요. 그래요. 몇 년 되셨어요? 그래요. 일단은 포트 먼저 받아볼게요. 네, 동성제약 30% 5,300원이고요. 예. 또 차바이오 11,500원에 30%, 대우증권 9,000원에 15%, 현대증권 8,500원에 15% 해줬습니다. 이 중에 제일 궁금하신 애는? 여기 동성제약요. 그래요? 예. 네, 이게 보유해야 될지 아니면은 회사가 안 좋으면은 갈아타야 될지 안 그러면 물을 타야 될지. 그러셨어요? 그래요. 네. 우리 경숙님은 저희 방송을 많이는 안 보시죠? 아니죠, 많이 보죠. 많이 봐요? 네, 네, 많이 봐요. 오래됐어요. 그래요? 이 과장. 제가 동성제약에 대해서 그다지 썩 좋게 올 봄에 얘기를 안 한 거를 보셨을 텐데 그러면 제가 동성제약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봄에. 네, 네. 근데 그땐 저 못 봤어요. 제가 동성제약에 대해서 이렇게까지는 갈 주식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때부터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방송을 열심히 안 보시네요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모르셨죠? 여기 주식- 봤다가 저기 봤다가 그래도 많이 됐는데요. 그래요. 여기 봤다 저기 봤다 하니까 중요한 걸 놓치잖아요. 자기한테 필요한. 네. 일단은 주식이라는 건 그래요. 아무도 몰라요. 뭐 이반장이라고 어떻게 다 알아요? 아니요. 저도 틀려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틀려요. 저도 틀릴 수도 있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식이 여러분들 주식을 정확히 이게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를 100% 다 맞추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신이에요. 그죠? 근데 그럼 예. 근데 이 회사가 어떤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궁금해 하셔야 되고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영숙님 같은 경우에 이 회사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럼 투자를 했잖아요. 그죠? 네. 네. 이 회사에 대해서 왜 투자했고 이 회사의 성장성이나 시장성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주위에서 좋다고 해서 주위에서 좋다는 건 팔았었죠. 이제 더 이상의 우리 개인 투자자들 변명거리가 안 돼요. 네.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이제부터 시장. 올해 지금 시장이 올해 연말에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 욕먹더라도 그냥 말할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더 이상 나 뭐 주위에서 어쨌어요. 뭐 나 공부 안 했는데 주식 잘 몰랐어요. 이렇게 주식할 분들이라면 주식하지 마십시오. 이제 진짜로 하지 마세요.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시장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식시장이 지금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뭘 경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거예요. 개미 투자자들 공부 안 하고 그냥 대충 하면 이제 우리한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된다라고 외국인 투자가나 이런 애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경고하고 있어요, 실은. 그 메시지를 빨리 읽어내야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아직도 죄송한데 거의 읽어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냥 옛날 방식으로 그냥 대충 차트 보면서 어떻게 주식해봐야지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내년하고 후년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진짜예요. 사망할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은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경고를 줘요. 근데 그 경고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겁나리만큼 무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역시 그래 시장이 그랬구나. 근데 지금 시장이 그런 분위기예요.
제가 우리 경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은 똑똑히 지금 이 분위기를 감지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시장. 네네. 이제 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로마를 안 가면 돼요. 제일 좋은 건 예를 들어서 아니 난 로마법 따르기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은 로마 안 가면 돼요. 근데 난 로마를 갈 거야. 로마를 갈 수밖에 없어. 그럼 로마법을 따르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게 룰이에요. 이 게임에. 이 속된 말로 이제부터 앞으로 벌어지는 주식 게임의 룰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네들이 원하는 룰을 우리가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룰에 걔네를 따라오게 못할 거면. 근데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이 그냥 대충 주식하면 아이 차트 보고 대충 급등잖아. 아이 뭐야 이거. 누가 좋대는데 아이.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동성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경수님이 지금 하셨어요. 동성제약의 어떤 부분이 매력적이었나를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시라도. 아, 그런 것도 모르고 옆에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냥 따라 사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기로 겁이 나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하기로. 그래요. 일단은 그렇게 이제는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제는 아셨죠? 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섭지요. 오, 느끼셨죠? 걸 알지. 그래요. 그럼 돼요. 일단 주식에 오르고 떨어지고 뭐 나중 문제일 수도 있고 실은 주식이 왜 사야 되는지 왜 팔아야 되는지가 분명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 제가 4, 5월 달에 그때 일단은 5월 달이었나요? 그때 내가 조심하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왜 그랬냐? 좀 제가 좀 심하게 말할게요.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볼 거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올라왔던 이유가 혹시 뭔지 모르셨죠? 이 당시 오를 때. 오를 때는 막 계속 좀 더 오르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오를 때 분위기, 왜 동성제약이 올랐었냐면요. 그 염색약이라고 하죠. 혹시 염색하시죠? 네. 흰머리 염색. 그죠? 예. 근데 흰머리 염색할 때 굉장히 힘들지 않으세요? 혼자 하실 때? 이제 습관돼서 괜찮지요. 그래요? 습관돼서 괜찮으세요? 그런데, 이 염색이라는 거 은근히 그래도 좀 귀찮지 않으세요? 좀 빨리 되면 좋고, 하기 편하면 더 좋고,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네. 빨리 해야 좋지요. 그죠? 동성제약이, 이 회사는 솔직히 말해서 좀 심하게 말하자면 볼 거 하나도 없고 염색약밖에 볼 거 없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시장에서. 예, 그렇게밖에 평가 안 해요, 이 회사. 그런데 이 회사가 올랐던 이유가 버블비라 그러죠? 예, 버블비. 맞죠? 버블비. 예, 버블비 맞아요. 예, 버블비.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꼭 그 이름 비슷하잖아요. 로버트 이름. 거기 트랜스포머인가? 거기 이름이 덤블비인가 걔는? 예, 그래서 예, 덤블비인가 그렇죠. 그래서 예, 버블비 굉장히 이름이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 회사 이 버블비 이름 잘 지었네 귀엽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게 중국 시장에 공격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올랐었어요. 중국 시장에 공격을 한다. 중국 시장에 공격을 해서 하반기에 엄청난 효과를 낼 거다. 이래서 이때 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경수님한테 하나 질문해볼게요. 하반기에 중국 시장을 공격해서 엄청난 어떤 뭐 시장에 이슈를 일으켰나요, 지금? 올해 다 지나갔는데, 이제? 그러게 말이에요. 내년이나 바라봐야죠. 내년에 한 4,000원까지라도 올라가려나. 먼저 4,400원대 한 번 팔았다가 다시 샀어야 되는데, 놓쳤죠. 예. 근데 솔직히 그래요. 근데 저도 이렇게 주식 해보면요. 뭐 여기서 팔았다가 다시 사고 이거 안 돼요. 이거 지나고 나면 그때 그럴 걸 이렇게 결과론들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절대 제가 봤을 때 못하신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들고 계신 게 정상이었고 이때 어떻게 팔고 그래요. 왜냐하면 또 올라갈 때 올라갈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잘못하신 건 아니고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가 지금 버블비라고 해가지고 그게 중국에서 엄청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슬슬 나올 줄 알았는데 한번 보죠. 실적이에요. 하반기에 엄청난 뭔가가 나올 줄 알았어요. 예, 영업이익이. 올 1, 4분기에는 6억이 나왔었어요. 그죠? 1, 4분기에 6억이 나왔는데 2, 4분기, 3, 4분기에는 안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죠? 아유, 큰일 났네.
그죠? 뭔 소린지 이제 조금씩 감이 잡히세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많이 공부하세요. 이제 귀에 딱정이 지을 정도로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올라갈 때는요, 여러분, 이렇게 올라갈 때는요, 주식시장에서 막 좋은 얘기, 방송만 틀면요, 막 좋은 얘기 갖다 붙여요. 갖다 붙여요, 진짜. 막 갖다 붙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로 그만큼 합리적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 이건 비합리적인데 제가 봤을 때 너무 비합리적이라서 이런 부분을 경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혹시 또 드리잖아요. 그럼 이래요. 네가 말하고 주식 그래도 더 올라갔네. 에이 바보 같은. 그리고 나서 그다음 주가 쭉 빠져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저도 이게 올라갈지 덜 올라갈지 더 올라갈지 몰라요. 근데 합리적으로 이게 올라간 이유가 합당하냐? 그럼 더 올라갈 것이요. 합당하지 않고 뭐 주식시장에서 수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올렸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 맞는 것이요. 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블비가 했는데 보세요. 이때 올라갈 때는 보시긴 알겠지만 뭐 방송에서 무슨 뭐 버블비가 전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그걸로 머리를 감아서 염색을 하고 하면은 난리 날 거다. 하반기에 난리 나기 뭐가 난리 나요. 실적에 난리 나고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주가 쭉 빠졌는데 지금. 이게 주식시장의 생리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려내시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눈을 가지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방송에서는 증권 경제방송 틀었더니 다 좋았는데 그럼 그 경제방송들 다 싹 다 없앨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경제방송 하나도 없게?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 제가 아까도 그랬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자고. 이런 것들 다 존재해요. 앞으로 경제방송들 마찬가지입니다. 뭐 증권방송 다 마찬가지로 오르면 오르는 주식 계속 더 좋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빠져? 그냥 빠지면 빠진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 방송국이 패국을 하겠어요? 그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려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유해야 되나요? 그냥 그죠? 갈아타야 되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 갖고 계신 게 5,300원, 5,300원에 30%예요. 그런데 5,300원 30%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실적이나 이런 거를 따졌을 때라도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크게 올라가긴 어려울 거예요, 이제. 왜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회사가 그 버블비나 이런 모멘텀으로 올라간 게요. 2012년 보이시나요? 12년부터? 보이세요? 여기. 이게 2012년이거든요. 2012년부터 2012년 올랐죠. 2013년 5월까지 올랐죠. 1년 반을. 속된 말로 좀 심하게 표현할게요. 1년 반을 해먹은 주식이에요. 그러면서 밀리기 시작하면요. 이런 회사는 이제 보십시오. 이렇게 밀리기 시작했죠. 이미 추세가 누가 봐도 깨져 있죠. 이런 회사의 반등은 쉽게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요. 갖고 계시다가 이런 주식은 그냥 한 4,000원 넘었으면요. 4,000원 금방이나 오시면요. 일단 전량 다 손절하세요. 네. 4,000원 좀 되면요. 예.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하세요. 네. 뭐냐면 1년 반 동안 제가 뭐 이걸 해먹었다라는 표현이 무슨 뭐 작전을 했다 그런 게 아니라 속된 말로 뭐 수급적이나 이런 걸로 1년 반을 버블비라는 것 때문에 이 회사가 버블비 연모제 그걸로 어마어마하게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계속 회자하면서 그런 주식이었어요. 그래서 1년 반을 해먹은 주식이에요. 실적 하나도 없이. 근데 성장성이 이제 나와야 될 때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량들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승이나 조금 올라갈까 했는데 더 밑으로 떨어져. 그래요. 요번에 그러니까 4,000원에 우리 그냥 마음 굳게 먹고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까워하지 말고 4,000원 금방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 거기서 그냥 손절하자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리고 차바이오엔 남은 차트로 하겠네요. 차바이오엔 11,500원 30%.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가 어때요? 한 번씩 쭉쭉 해먹다가 이렇게 쭉 해먹고 이런 식이거든요. 패턴이. 이 차바이오엔은. 그래서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는요.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우리 경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렇게 수익 내기는 쉽지 않은 종목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요. 매수가 근처까지만 오면 매도하고 나오세요. 아유, 그까지만 오면 다행이죠. 아, 그래요? 예, 거기까지 좀 기다리시면 그래도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대신 매수가 근처까지 가면 또 사람 마음이 변해요, 그때 가면. 아유, 욕심 안 부려야지. 그래요. 그러면 됐어요. 그럼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대우증권하고 현대증권을 반반씩이나 사셨어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저희 방송을 조금이라도 보셨으면 제가 증권주, 되게 좋게 말하죠. 그죠?
몇 년 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요. 제가 증권주 굉장히 안 좋게 말하죠? 증권주 제가 방송에서 일관되게 굉장히 안 좋게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 예, 증권주는 아주 쉬워요. 증권주는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시지, 저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증권주는 근데 지금 옛날에는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증권주만 하라 했다는 소리를 듣고는 예, 과거에는 증권주가 2000년도 막 이럴 때는 증권주 2001년도 막 이럴 때 막 증권주가 좋았어요. 근데 증권주가 시세가 바뀐 게 요번에도 증권사 문제가 한번 터졌죠. 얼마 전에도 주문사고. 아세요? 저번 주에? 네, 모르죠. 예, 모 투자증권이 주문사고를 내서 지금 회사가 이제 예, 잘못될 위치에 있는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뭐, 정부에서도 그걸 아시겠죠. 증권업은 정말 손을 대야 되는 업종입니다. 정말로.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 증권업은 손을 대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이렇게, 뭐, 요만한 경제구만, 이만한 거기에 증권사들이 무슨 40, 50개가 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진짜 증권은 한 번도 제대로 손댄 적이 없어요. 보험? 어느 정도 손 됐어요. 저축은행 손 됐어요. 은행? 그나마 됐습니다. 통합 합병시키고. 증권? 언제 통합 합병을 시키고 언제 손을 댔습니까? 전 참 이상하리만큼 도대체 왜 이렇게 증권에 대해서 손을 안 댈까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10년 동안 보면. 진짜 너무 손을 안 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같이 많아졌고 그게 이제 들어와서 병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요만한 자본시장 개인 이제 투자시장은 요만한데 맨 브로커리지 업무를 주로 해가지고 서로 뜯어먹게 하고 있으니 몇십 개 회사가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성장을 하는 게 이상하지. 성장을 못 하는데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회사 주가가 올라갑니까? 그 업종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전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럼 대우증권은 얼마 되면 팔아야 되나요? 대우증권이요? 대우증권 그래요. 대우증권이요? 좀만 갖고 계시다가요, 그냥 9,000원에서, 예, 9,000원 선 조금 넘어 쓰잖아요. 9,000원 한 2, 300원 선만 되면요. 그냥 이익 실현하고 나오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아시겠죠? 이거는 가져가지 마세요. 그리고 현대증권 같은 경우에도 그냥 8,500원인데요. 이거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현대증권은 그냥 여기서 손절 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SK증권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다 신청을 안 했거든요. SK증권이요? 예, 아니, 네. 뭐. SK증권이 방송 보니까 딴 데로 옮기나 없어진다는 말이 있어가지고요. SK증권도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냥 어차피 실행을 하실 거냐 마실 거냐는 경숙님 마음이시겠지만, 그냥 제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전 SK증권 지금 이제 이 가게에서 팔겠습니다, 저라면. 지금 팔아라고요? 저라면 팔겠다고요. 네. 예. 저는 별로 SK증권 비전 없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3분의 1 토막이나 났거든요. 글쎄, 저는 그래도 그거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별로 증권업종 비전 아직까지 없다. 굳이 여기서 시간 보낼 필요 없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가망이 없을까요, 정권주가? 예! 없습니다. 큰일 나네. 예. 이게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힘내시고요. 예. 그리고 주식에는 너무 미련 갖지 마십시오. 그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